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피그마의 아주 강력한 기능인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려다 보면 아마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Fixed, Hug, Fill 부분일 건데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건 왜 사용하는 걸까요? 저는 이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목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니까 약간 말이 웃기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피그마에서 디자인 엘리먼트들 간에 이렇게 페어런트, 차일드, 즉 종속 관계를 설정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이 바로 Fixed with, Hug Content, Fill Container입니다. 제가 이 각각 문구들을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봤는데요. 먼저 파란색으로 적힌 Fixed, Hug, Fill을 알아보기 전에 보라색으로 적힌 부분들부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with는 가로폭을 의미하는 거니까 워낙 간단한 개념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content라는 단어와 container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피그마와 같은 디자인 툴에서도 그렇고 실제 개발 언어에서도 그렇고 이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와 같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엘리먼트를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그 자식을 감싸는 마치 부모와 같은 존재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진한 파란색 디자인 부분이 컨테이너인 거죠. 자, 이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생뚱맞으실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처음 접할 때 배우는 문법 구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간단한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Fixed, Hug, Fill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피그마에서 이렇게 하이어러키 구조, 즉 부모, 자식 구조로 엘리먼트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허그를 시켜야 할지 또 fill을 시켜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간단한 문법 구조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쉽고 원리적으로도 명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구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피그마에서 이 Fixed, Hug, Fill을 사용하려고 해보면 Fixed with, Hug Content, Fill Container 이런 식으로 각각 동사와 목적어 구조로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구분이 쉽게 동사들은 파란색, 목적어들은 보라색으로 구분해서 적용해 놨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한 동사에는 Fixed, Hug, Fill, 보라색한 목적어에는 With Content, Container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먼저 Hug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동사와 목적어 칸에 Hug Content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Hug라는 단어는 끌어안다, 감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content를 감싼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 주어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아까 이 화면에서 보면 컨테이너라는 부모가 content라는 자식을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 문구의 구조에서는 사실 주어 자리에는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던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숨겨진 주어를 찾는 게 아까 어느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fill을 적용해야 할지 hug를 적용해야 할지 헷갈렸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구를 한번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컨테이너라는 부모가 콘텐츠라는 자식을 감싸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서 바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프레임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는데 사이즈는 대략 400에 400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즉 부모가 될 프레임이고요. 색상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허그라고 적어볼까요? 텍스트 크기도 좀 잘 보이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이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네임 구조도 한번 다시 네이밍을 해줄게요. 여기 컨테이너가 될 부모 엘리먼트의 이름을 컨테이너라고 지어주고 부모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그로 적힌 텍스트 이름을 콘텐츠라고 하고 자식이라고 지어줄게요. 자,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콘텐츠라는 자식은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꼭 종속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부모가 될 이 파란색 엘리먼트 있죠? 이런 컨테이너는 렉탱글 같은 일반 도형을 만드는 툴 말고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컨테이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인터페이스에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사이즈가 바뀌었죠? 여기 레이어 구조도를 봐도 아까 프레임 아이콘이었던 게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 자체 레디우스를 조금 줘볼까요? 한 2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허그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들어가서 입력을 이렇게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식에 의해서 부모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기능이 바로 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모는 자식을 감싸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이 전체 엘리먼트의 사이즈 결정권을 콘텐츠, 즉 자식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허그를 만드는 레이어 구조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기 레이어에서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우측 정보값을 확인해 보면 여기 위스나 하이트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기본값으로 가로 세로 모두 허그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 밑에 있는 컨텐츠라는 자식을 선택해도 여기 가로 세로 모두 기본적으로 허그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 구조도에서 주어 자리, 즉 누가 허그를 할 거냐 인 건데, 지금 보면 누가 허그를 하죠? 바로 컨테이너가 컨텐츠를 허그하죠. 컨테이너가 컨텐츠를 감싸다, 즉 부모가 자식을 감싸 안아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예제로 돌아와 보면 이 컨테이너라는 부모를 선택했을 때 컨테이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허그를 할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부모가 허그를 한다, 콘텐츠라는 자식을, 이 개념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인 거죠. 따라서 허그를 할 때는 항상 이 부모가 되는 엘리먼트를 허그 상태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가 되는 자식을 감싸주는 이 컨테이너가 허그로 이렇게 설정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밑에 있는 콘텐츠, 이 자식인 텍스트는 왜 또 허그로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그마 텍스트 박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빈 공간에 제가 아무 텍스트나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자, 이런 텍스트를 쓰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PPT든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피그마든 여러 텍스트를 입력하는 수많은 툴에서 이 텍스트 박스를 너무 익숙하게 보아와서 당연히 텍스트와 이 텍스트 박스는 한 몸이라고 여겨왔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 텍스트 박스라는 것은 이 안쪽의 텍스트, 이 알맹이 텍스트를 감싸는 또 다른 컨테이너입니다. 즉 이 안쪽에 진짜 텍스트 알맹이에 숨겨져 있던 부모였던 거죠. 다만 이렇게 엄청 자주 사용하게 되는 텍스트 기능까지 부모 자식 종속 관계로 이런 툴들에서 기본 설정을 해놓게 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툴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텍스트 박스와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한 몸처럼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부모가 숨겨져 있다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이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우측 창을 보면 width height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텍스트는 신규로 생성했을 때 이 텍스트 박스와 여기 알맹이 텍스트에 기본적인 서로의 관계가 적혀 있진 않지만 사실상 허그 상태인 거죠. 텍스트를 이렇게 더 입력해 보면 텍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지워보면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텍스트 박스를
마우스로 이렇게 임의로 사이즈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이 텍스트 박스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width height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더 이상 허그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해보면 이 텍스트 박스는 더 이상 텍스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고정값을 가지게 되죠. 이따가 다루게 될 건데 이게 바로 fixed, 즉 고정값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이 콘텐츠라는 걸 선택해보면 여기가 허그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사실 콘텐츠라는 이 텍스트 박스도 여기 안에 있는 진짜 알맹이 텍스트에 숨겨진 부모였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허그 상태니까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픽스드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고정 박스 안에 갇히게 되고 이걸 다시 허그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부모가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허그의 개념인 거예요. 특히 이런 개념을 처음 사용하면 이 허그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부모가 자식을 감싼다, 이 개념이 허그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 이게 허그구나 라고 바로 개념이 머릿속에서 서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다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돌아와서 이번엔 fill 컨테이너를 각각 동사 목적어 자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fill은 채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그럼 컨테이너를 채우다 라는 의미인 건데 누가 컨테이너를 채우죠? 네, 바로 콘텐츠라는 자식이 컨테이너라는 부모를 채우는 겁니다. 이 주어 자리 콘텐츠를 잘 확인하고 이번에도 예제를 만들어 보죠. 아까 허그를 만들었던 이 프레임 전체를 선택해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다시 복사를 해줄게요. 이번엔 이 안쪽에 fill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 fill 기능은 일반적으로 이 흰색 바깥에 있는 프레임 있죠. 이 바깥 프레임을 더 상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이 상위 컨테이너의 변화에 이 안쪽 엘리먼트들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fill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네임 구조를 조금 변화를 줘 볼게요. 이 컨텐츠라는 자식 위에 컨테이너 위에 또 컨테이너가 있죠. 이 최상위 컨테이너에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예제에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부모 자식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모의 부모이니까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컨셉으로 저는 그랜드 컨테이너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최상위 부모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냥 컨테이너는 이제 컨텐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그랜드 컨테이너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제가 여기 부모 겸 자식이라고 고쳐주겠습니다. 컨텐츠는 똑같이 유지시키고요. 자, 이제 그럼 이 그랜드 컨테이너라는 최상위 부모를 잡고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우측에 오토 레이아웃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부모 엘리먼트의 기본적인 상태가 허그로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렇게 써보면 이 자식의 영향을 그 위에 부모가 받고 또 그 위에 부모가 또 영향을 받고 이런 구조인 거죠. 저는 이걸 이번엔 거꾸로 이 자식이 부모의 영향을 받는 fill 컨테이너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 컨텐츠, 즉 자식이 주어죠. 자식이 부모를 채운다 라는 구조로 짜야 하니까 이 그랜드 컨테이너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이 그냥 컨테이너이죠. 즉 이 자식 컨테이너가 그랜드 컨테이너라는 부모를 채운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어 역할을 하는 자식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여기 값을 조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허그를 fill 컨테이너로 바꿔주면 이제 이 그랜드 컨테이너 최상위 부모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이 부모의 변화에 자식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fill 컨테이너예요. 이 최상위 부모의 경우에 오토 레이아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허그로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 fill 컨테이너가 적용되는 순간에는
이 최상위 부모의 허그 상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는 허그지만 사이즈를 이렇게 살짝만 변화를 줘도 위스랑 하이트가 고정값으로 바뀌죠. 자식이 오히려 이런 부모의 변화에 연동해서 따라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디자인을 좀 더 실제 사용하는 예시처럼 살짝만 다듬어 볼게요. 여기 오토 레이아웃이 지금 좌상단 정렬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데, 일단 이걸 저는 중하단 정렬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기 오토 레이아웃과 관련된 세부 기능 세팅 관련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으로 따로 다룰 예정이라, 일단 지금 여기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이 패딩 값을 통해서 위치나 사이즈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좌우 패딩 값을 좀 줄여서 길쭉하게 생긴 버튼으로 만들어 줄게요. 2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딩이 상하 좌우 묶여 있는 부분을 풀어서 상단은 0으로 하고 하단은 이렇게 좀 붙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단으로 밀착해서 부모의 영향을 받는 필 컨테이너를 이용한 버튼 디자인이 완성된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필 컨테이너 같은 경우 특히 모바일 버튼 디자인에 많이 사용됩니다. 모바일은 디바이스마다 스크린 크기가 이렇게 제각각이잖아요. 그 스크린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자기 영역을 유지하는 이런 버튼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 컨테이너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Fixed Width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다시피 주어가 필요 없는 문구이죠. 그냥 고정된 가로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Fixed Width는 먼저 살펴본 허그나 필처럼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기 허그를 만들었던 이 프레임을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번엔 텍스트를 fixed라고 바꿔줘 볼게요. 여기 부모가 되는 이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이번엔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허그를 fixed로 한번 바꿔줘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인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면 컨테이너가 전혀 영향을 안 받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의 고정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식은 또 자식대로 자신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고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위 프레임도 아무 세팅을 안 했으니까 전혀 연결성이 없겠죠. 이렇게 자신만의 고정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Fixed Width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로는 Fixed Height가 되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했을 때 설정해야 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3가지 허그, 필, 픽스드를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토 레이아웃의 두 번째 목적인 부모 자식 간의 위치 그리고 패딩과 관련돼서도 한번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